미래의 꿈을 이루기 나는 목표를 잘 길게 나누었습니다. 올해 초에 1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목표를 세우기 위한 새 목표를 찾아봅니다. 지금 얼마나 이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보면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다고 다짐합니다. 에딩만이 못지는 다행입니다. 아직도 올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올해의 목표로 책을 쓰기를 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 관련 도서 5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를 도와주는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가입하고 그곳에서 책쓰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김대강 총수를 만났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멀바람 포커스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손내기 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래 목표를 위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책이 소비가 되면 책의 주제로 강연을 기획해도 됩니다. 목표로 잘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년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로 나누어서 월간 계획을 세웁니다. 월간 계획을 다시 한번 잘게 나눠서 주간 계획으로 만듭니다. 이 주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실천하면 됩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열정이 생깁니다. 나는 책 쓰기에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얼마 쓸지 정해서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회에는 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정했습니다.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나의 아침은 4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글을 쓰다 보니 하루 계획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달성하면 계획이 지워봅니다. 써진 계획을 쓸 때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달성한 계획을 지으면서 미래 나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하게 가기 위해서 감정을 넣어 봅니다. 그렇게 내일의 계획도 지금 보면 지금과 나름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생산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다니면서 몇 천시간 타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1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로였기에 두려워지곤 했습니다. 마치 정신병 초기 증상 같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자기계발이었습니다. 나도 달라지고 싶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인지 궁금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펙을 열심히 올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 생활을 계속해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미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자기 개발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답이 강연가였습니다. 강연가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니 미래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강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떠나는 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행복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주제로 세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설렌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부터 설레며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해고. 10분 일이며 지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 미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내 모습이 맞습니다. 야금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는 내가 정말로 포기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목적지로 한 발짝씩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10대와 20대는 평범했습니다. 중간만 하자가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간만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모두가 취업해서 나도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청렴했습니다. 미래에도 나도 똑같이 평범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9수가 왔습니다. 나는 갑자기 30세라는 나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면 이 무게를 건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과 달라야 했습니다. 앞으로 중간만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현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나를 잘 알고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10년 후에 나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은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제보다 나는 더 성장했다가 나의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노력하다 보니 달라진 미래가 보였습니다. 책 쓰기를 시작으로 강의가 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성장하다 보니 강의감이 생겨졌습니다. 내가 행복을 주도록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군대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군무원을 서면서 1년 뒤에 뭐하고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군대는 30개월 했습니다. 1년 뒤에도 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 뒤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뒤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듣고 처음에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1년 뒤에는 똑같이 회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1년이 아닌 10년 뒤를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고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동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10년 후에 나를 그려봅시다. 당장은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자유로 만든 미래 무엇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진짜 먼다는 꿈이 무엇이지? 10년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행복지 상상해 봅시다. 10년 후에 나를 그렸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짜면 됩니다. 5년에서 1년 짧게 계획을 짜다 보면 하루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를 생각하면서 짠 계획은 나를 설레게 합니다. 매일 나에게 일하는 기쁨을 줍니다. 오늘 할 일이 끝났을 땐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면 됩니다. 10년 후를 상상하면서 한 걸음씩 행복하다 보면 10년보다 더 빨리 목적지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기획해야 합니다. 행복은 본인이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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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만 불러 또 멜로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를 듣고 태어난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인 것만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미역국을 드시며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을 키워주셨습니다. 나는 부모님 중 오빠의 사랑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동생 어머니에게 오빠만 예뻐했잖아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반찬 투정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 하나만 나와도 밥을 잘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 먹는 음식만 나온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어릴 때는 해파리 냉채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냉채에 나온 날은 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 왜 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맛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킹원에 가서 잡밥만 먹을 때 항상 어머니께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 어린이는 또 다른 어린이 나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항상 먹을 때 복죽게 먹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먹기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음식에 감사한 마음이 막 갖고 먹습니다. 어릴 때는 군것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과자가 선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과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항상 버려졌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는 김치버거였습니다. 아래 위로 있는 빵 대신 김치볶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치즈와 섞여서 치즈 김치볶음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햄버거를 또 한동안 안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햄버거를 시켜주셔서 어머니는 옆에 병원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혼자 햄버거를 먹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애가 듣기에 마치 부모님 안 계시는 아이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햄버거를 엄청나게 빨리 먹고 어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는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생일파티 처음은 친구들과 했습니다. 생일파티 장소는 롯데리아였습니다. 친구들 햄버거 시키고 양념감자 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양념감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처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먹던 대로 감자를 중앙에 다 쏟았습니다. 그때 친구는 하면 그랬습니다. 양념감자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나와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랐고 놀랐는데 친구가 감자를 다시 넣고 소스를 막 흔들어 댔습니다. 그렇게 양념감자를 처음 먹었습니다. 그냥 먹는 감자칩국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치를 하면서 양념감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 돼서 기뻤습니다. 잠깐만요. 하나.